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 주생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김도영의 화요일 방송도 오늘 진행을 하러 MC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어제 이후로. 이제 완벽한 겨울이 좀 온 것 같은데요. 자, 겨울 오면 우리가 가장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죠? 그쵸. 바로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익숙하게 접하게 됩니다. 감기 또는 조류 독감 등등과 같이 바이러스 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죠? 자, 과연 전염이 될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긍정의 기운과 행복함, 사랑의 기운들은 이 바이러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염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행복도요, 행복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기운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긍정으로 조금 교차하는 바이러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 곁에 옆에 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의 전도사가 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저희 주식 승천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화요일 오래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 승천에 따른 바이러스까지도 오늘 책임지면서 퍼터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오래간만에 시장 출발과 함께 원웨이 상방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역시나 박스권 상단 자체를 뚫어내지는 못했지만 급반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 마감을 하면서요, 18.18포인트로 상승 마감한 1995.48포인트, 5포인트만 조금 더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내일쯤 가려고 하는지 모레쯤 가려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권, 어제 양승 모멘토가 당당하게 시가총액 상위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그 전략이 맞아지면서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급반등이 연출됐습니다. 7.79포인트 상승 마감한 510.7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1070원대 부근에 진입하면서 역시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1.1원 하락 마감한 1071.4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외국인들의 현물 쪽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분명한 건 오늘 시장에 우리 멘토분들 10분이 선방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분들의 성적표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운영 원칙이죠. 10분의 운영 원칙을 보면요. 매수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에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총 5종목으로까지밖에는 운영되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다시 보기와 생방송을 통해서 멘토링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장 들어왔던 종목이 화승 RNA가 15,700원에 매수 편입이 되면서요, 금일장 4.6%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익률이 들어오자마자 8.6% 수익률 기록하네요.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산엔진이 금일장 0.64%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유화가 금일장 3.69%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 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4.2%를 넘었습니다. 하림홀딩스가 24.5%를 급등을 지금 일단 달려가고 있고요. 하림홀딩스 리드코프를 목표가 7,0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겠고요. 일진홀딩스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탄력 둔화 부분에 의해서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홀딩스 매도 내일 시초가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허니문 잘 갔다 왔나? 연락이 없네요. 에버다임 목표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수익률 6%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인 디지털이 4.98% 급등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 2%의 수익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젠이 금일장 5.53% 상승 마감을 하면서 4.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5종목 꽉 차 있고요. 보유 의견 주셨네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트론 전일장 말씀드렸죠. 매도 의견을 통해서 시초가인 16,000원에 11.4% 아쉽지만 매도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포트가 새롭게 들어갈 준비를 할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호전자 24.2% 이제 계속 뛰어넘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이라이콤이 강력히 들고 있으면서 7.96% 급등 마감을 하면서 25.4%를 기록합니다. 두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신규 포트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8.7%의 손실 구간이지만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24.5%로 2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자, 공동 3위가 나왔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KMW,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14.6%, 성화이텍이 3위권까지 껑충 뛰어넘네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그리고 예병군 멘토의 바른전자가 12% 수익률로 수익률 베스트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1위 눈치채셨겠죠? 공개합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금일장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면서 25.4%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 한번 볼까요? 네,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인데요. 과연 1위에서 수익률로 제외가 되면 이제 동반하는 친구가 벗이 생길 수 있는데요. 멘토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주식승천의 교수님, 그리고 나무노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장 한번 점검해 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네. 일단 지금 현재 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매도가 나왔던 게 이제 환율 변화였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팽배하고 있다.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지겹긴 합니다. 지겹긴 한데, 지금 어차피 이 단어가 지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금융정책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 금융정책을 좀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이상하게 좀 돌아가는 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이 같은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현상들을 좀 나타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선진국 증시의 강세,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어떤 상승에 합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건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나타났던 것이 이제 중소형주 투매 현상입니다. 이 투매 현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소형주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정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꼬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봐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장을 좀 지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건데, 그나마 오늘 하루 올라가고 잠깐 웃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장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돌다리를 두들겨야 될 시점이다. 라는 김용준 멘토는 오늘 읽어 나왔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나무노 멘토는? 네.
저는 지금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까지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포인트라는 지점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한번 터치를 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번 더 나올 것이고요. 오늘 재밌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 샀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 보세요. 막판에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매도로 집계가 됐는데, 우리 이거 2주 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분명히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팔았었는데, 장 마감 후에 시간의 종가 단일가에서 매수하면서 순매수 잡히는. 근데 그 뒤에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순매수를 하다가 장막판에 순매도 돌아서는 거. 외국인들 아직까지 현재의 경기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수 측면에서는 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심리적으로 많이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느냐, 한 번 정도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은요, 하나의 이제 별 문제는 없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익 측면으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지만 자산적 측면으로는 조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급 부재 현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또 투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많이 떨어질 자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이 새로운 종목으로 앞으로 2014년을 개척할 종목으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는 장세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무네 또 그러면요.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올 때 일단 현금화 전략을 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와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조정이 나와도 조정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현금을 좀 보유하는 게 괜찮은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 대 종목으로 수평이동, 내가 이제 이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자산적 측면이 좀 강한 종목으로 수평이동해서 한두 달 정도 좀 지내는 전략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굳이 일단 올라가는 부분에서 현금화를 많이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까지 좀 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그래요. 어제 코스닥 쪽의 심리가 위축됐고, 기간발의 루머도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위축되었던 이라이콤이 오늘 어디 감히라고 하면서 급반등을 나오면서 감싸버렸습니다. 양보로 감쌌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라이콤 일단 1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보자고 했던 게, 네. 여기하고, 이제, 2010년도 10월 달에 이제 좀 급반등을 좀 했었고요. 2011년도에도 급반등을 좀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2012년도에는 좀 사실 쉬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은. 근데 이제 이라이콤이라는 회사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3분기,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뜰 때는 3분기, 4분기에 좀 강하게 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애플과 차이나 모바일의 어떤 결합 관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대 반사이익을 얻을까.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향 쪽에 관련 IT 부품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진짜 큰 재료는 그쪽이라고 그럽니다. 차이나 모바일하고 애플이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라이콤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거의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환경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차이나 모바일하고 애플의 결합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연내에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아마 그럴 때는 좀 화려한 어떤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올라온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서 박스권 이제 뚫고 나오는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월요일 정도나, 그러니까 좀 며칠 좀 그러니까 내일 정도나 좀 상황을 봐가지고요. 현재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를 해놨는데, 목표가를 한 30,000원 정도까지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이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트를 보시면은, 보이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뭔가 이 악재에 의해서 자꾸 밀려버리고 악재에 의해서 밀려버리고 앞부분에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고요. 요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쓸려버리면서 같이 좀 밀렸는데, 이 종목은 좀, 그 일봉으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기간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시금 상승세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좀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좀 길게 펼쳐놓고 좀 보면요. 지금 하단이 이 정도에서 지금 잡히고요. 그러니까 4천, 한 400원 정도의 하단이 좀 잡히고요. 상단이 지금 한 5,000원 정도의 상단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 오히려 힘이 가해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를 6,000원 정도 제시한 것은 일단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다라고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쪽에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장분위기가 좀 그랬던 부분들이고, 요번에 아마 박스권을 뚫고 나오면은 앞에 고점을 좀 돌파해서 최소한 숫자를 좀 바꿔보는 6,000원까지의 진행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 종목 모두 다 특히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초를 좀 살펴보면서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제이 콘텐츠까지 강력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 나무노한테 포트폴리오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 두 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은 삼성물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한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2% 기록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중동에서의 이 석유화학 플랜트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도 현재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톤은 어디 쪽으로 넘겨질 것이냐, 건설 쪽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조정을 잘 받은 종목,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제일 커지고 있는 삼성물산 쪽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셔도요, 전혀 무리가 없는 좋은 가격이면 틀림없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트 이제 제외되기로 지금 되어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을 보고, 제 이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 연기금이요, 저는 17일 동안 우리나라 지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오르지 못한 종목은 딱 2개입니다. 20개 종목 중에서 2개가 못 올랐는데, 하나가 삼성전자고, 하나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유업체가 사실은 셰일가스에 대해서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1%씩 9일 연속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에 첫 번째 성공하면서 5일선 탁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처음 추천했을 때는 장기적인 롱런 그리고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2014년까지 뒤에 공 하나 더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빠른 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번 후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승천의 룰에 의해서 5종목 포트폴리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고 온 신규 종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한 종목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15만원까지는 가볍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5만원 정도라면 한번 잘라내시고요. 그 주에 추천하는 종목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발빠르게 나는 오늘 종목으로 가겠다, 나는 지겨워서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사셔도 되는데요. SK 이노베이션도 우리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좋은 종목이니까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가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을 상세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는 나무는 멘토와 함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멘토들의 전략, 시황관을 좀 엿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토픽 종목도 저희가 간택을 해서 오픈을 시켜드립니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전략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황관도 필요하겠고요.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요. 시장에서 조금 흉흉한 루머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년 2월 달에 또다시 한번 상장 폐쇄 루머 부분도 확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흉흉한 확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갈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는 나무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지금 게임 중독법 관련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기사와 그 관련된 이슈를 잡아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트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한 달간 30만원 이상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이용자 한 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3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이번 시행령에는 연내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의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와 서류 연락, 수거, 폐기 등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오이즈 게임즈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김용준 멘토는요, 종목 발견 맞다. 탑픽 종목은요? 예,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하, 불안상정한 NHN 엔터테인먼트까지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그래요. 게임주 한참 뭐 NC소프트 얘기도 있었고요. 또한 네이버 쪽 관련된 NHN 쪽도 있었고요. 한 게임 부분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에 게임빌과 함께 컨투스 얘기들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나무투가 얘기하신 네오이즈 게임즈. 자, 네오이즈 하면 상당히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소외되고 있었던 주가의 위치인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시행령 말 많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또다시 이제 도박 혐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행성 조장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드게임을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킬 것 같은데요. 남문 멘토님,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저 김현준 멘토님하고 우리 김동희 멘토님 게임 좋아하세요? 싫어합니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이고. 네. 요즘 이제 게임 주로 하시면은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 그죠? 그렇죠. 네. 예, 모두의 거시기 뭐 이런 네네네, 거, 그죠? 그런 애니뻥 것도. 이런 거 좀 네네. 하시죠. 요즘에 있잖아요. 저는 참 보니까 이번 박근혜 정부도 깝깝하겠습니다. 왜 깝깝하냐면요.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슈가 뭐냐면 창조경제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지금 입법 예고한 내용이 뭐냐면 게임 중독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하고요. 정부하고 전혀 손발이 안 맞아요. 어떻게 끌고 갈지 심히 걱정되는데 우리나라 저는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 게임 중독법 참 정말 좀 심각한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지는 참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혜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EBS 통해서 봤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갑자기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오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혜택을 fin란드 국회의원들 보여주니까 기절합니다. 기절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 야, 나 좀 줘라, 나 좀 줘. 부산 갈 때 KTX 좀 공짜로 좀 타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산업의 캐파를 억지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거 규제만 있지 육성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 같아가지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말 그대로 죽 서서 개 주는 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지금 최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뭐냐면 동영상 서비스인데 혹시 판도라 TV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판도라 TV라고. 네네. 이 국내 이 벤처 기업이 동영상 서비스하는 판도라 TV가 있었는데요. 지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점유율을 다 가졌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8%밖에 안 되던요. 유튜브가 지금 60%가 넘었습니다. 결국 이 동영상 컨텐츠 사업 다 만들어놨는데 유튜브로 왜 넘어갔느냐? 규제하니까요. 뭘로 규제했습니까? 인터넷 실명제. 이 뭡니까? 결국 이거 한 방으로 네이버에서 이번에 그 미투데이라는 SNS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 있죠. 트위터나 이런 네네. 거. 네이버에서 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트위터한테 다 주는 거예요. 외국계 이 기업들은 규제를 안 받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다 해가지고 결국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게임 이렇게 하면은요 또 시작되는 겁니다. 게임 산업 다 죽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경제적인 효과와 네.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놀 때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PC방에서 만나갖고 같이 게임하다가요. 네. 빠이빠이 헤어지고서 집에서 또 접속해갖고 PC로 또 게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게임 중독. 사실 이제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걸 왜 알코올 중독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게. 근데 이제 게임 중독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기는 해요, 사실. 네.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이야기가 네. 막 나와서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이 조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법안 제출한 이 국회의원들은 게임 중독이다 그러는데, 이게 게임 중독인지 인터넷 중독인지 자체는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휴대폰을 들고 계속 본다는 게 게임하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 하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인터넷 중독법 만들어야죠. 인터넷 하는 시간이 게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이 중국도요. 중국도 이거 셧다운제 이거 아시죠? 우리 정말 이거 황당한 법들입니다. 이거 셧다운제 여성가족 복지부인가요? 대단해요. 예.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서도 했다가요 바로 폐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상에서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스운 법률이 많은 나라라고 지금 찍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창조적 경제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튼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억나십니까?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게임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한테 다 넘겨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갔었잖아요. 200조까지 갔었나요? 예, 230조까지 갔었는데, 중국이 텐센트라는 게임 회사 하나 시가총액이 85조입니다, 85조. 그런 기업들 중국은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있는 것도 죽이려고 덤벼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NC소프트가 이제, 사실은 넥슨이 1등인데, 넥슨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NC소프트 1등인데 한 4조 되나요? 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키워줘도, 지금, 우리 건물에 한국컨텐츠진흥원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게임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문화부에서는요, 죽인다 그래요. 뭐, 같은 계열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뭐, 대안이 좀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제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흑백 논리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한다 만다라는 너무 단정적인 얘기들을 좀 하는데 하되 보완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논리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이제. 자꾸 예전 생각이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가자 그러면 개인들의 의사는 상관없이 새누리당 전체적인 입장이 이제 마고라 쪽으로 가거나 풀어라 쪽으로 간다면 또 반대쪽에서 그거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거는 좀 펼쳐놓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분명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국내 시장만 10조 시장이 됐다며요. 네, 10조 시장이죠. 그리고 지금 수출로도 한 27억 불 정도? 네. 예, 그러면, 상당히 키워야 되는 쪽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규제하고 밖으로는 갖다 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새로운 게임 만들어내는 게 1년에 한 2,000건씩 만들어내다가 올해는 지금 600건대거든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층의 의견들은 거의 이제 무시를 당하고, 네. 원내대표 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계속 밀고 나가는 측면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게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콘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콘솔 게임이 뭐냐면, 여러분들 TV, 닌텐도 위, 닌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게임기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2 이런 게임은 선진국이 선출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잘 안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빨간색과 두 번째 빨간색과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연결되는 이 두 색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게임 세계 독보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PC방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PC방 가면요, 단일 게임으로 우리나라 점유율 40%인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어느 나라 게임인지 아십니까? 중국 게임이에요. 중국 게임. 우리나라 지금 액토스 소프트 중국 회사죠, 이제. 중국한테 다 넘겨줍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보면은요, 전체 봤을 때는 이제 광고, 방송 이런 게 앞에 나가 있고, 게임이 4위 정도 규모인데, 앞에서 잡으세요. 광고, 방송, 지식 정보가 수출하는 데서는 없어요. 우리나라 광고 수출 없습니다. 그죠? 그럼 수출 누가 다 합니까? 게임에서 해요. 우리나라 이 컨텐츠 산업의 57% 수출을 전부 다 게임에서 하고 있거든요. 게임에서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콘솔 게임을 전부 다, 온라인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요,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이요, 완전 석권했고요.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아시죠? 그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게임 회사 인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혁명입니다. 혁명적 산업이에요. 이 산업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참, 저는요, 정말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게임 하면, 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웹보드 게임 부분의 중독성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게, 네. 현 정부가 창조 경제를 얘기했을 때 게임에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들어가죠. 네. 그죠? 롤게임에.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음악이 없으면 지루하니까 음악이 또 거기에 예. 맞춰서 또 프로듀서가 들어갈 테고요. 또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뭐 일러스트 요원들이 또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복합체거든요. 결국은 이제 게임을 단순하게 현재 규정의 규제라는 게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실 그럼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 웹보드에서 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제 돈 내게 하는 거는 좀 규제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법으로 지어버리면 이게 기본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법으로 지어버리면 거기서 유도리를 만들어도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는 과몰입 게임 과몰입 방지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는 연구소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법부터 제정하고 있다니까요. 참 왕단. 옛날에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굉장히 늦게 출발됐지만 이 만화 있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 이 만화방 가면 나쁜 놈들이거든 이거. 문제아들만 만화방 가서 만화 보는 거였는데 이 굉장한 산업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제일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은 중독된다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게임은 중독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건데 네. 이제 그 가장 아마 우려를 하고 특히 여성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걸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제 만화에 좀 중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걔를 잡는 방법이 제가 공부를 하면은 만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그렇게 해서 애를 잡아 놓으니까 얘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분명히 이 중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의 좀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짜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게임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이 하나 개정이 되고 이런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정해고요. 예. 다각도로 의견 수렴만 해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해법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하는 게 뭐냐면 법 제정입니다. 근데 법부터 제정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단도리를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특히 정치인들은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대화와 타협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딴 데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일단 목소리 큰 애가 한번 얘기 질러놓으면은 그게 이제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목소리 큰 애가 이거 법 만들자 하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걔는 안 듣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전혀 안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특히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심한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 특히나 정치인들의 자질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프로가 이런 프로가 아닌데. 예, 여튼 이번 질문은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90년대 후반에요, 세계 제일의 IT 강국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칭송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가 장악을 하지 못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아래 한글 이런 것들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사실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도 페이스북이 전신 우리나라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네. 그 모태들이 다 있었는데 왜 이것들이 다 죽어 나갔을까요? 살려줄 거 규모와 경제를 못 만들어준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자꾸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제 마음은요, 국회의원들 항상 한번 버럭 질러보고 싶은데, 버럭의 캐릭터는 청송 버럭이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로 인해서 이제 규제가 굳이 뭐 일자리 축소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행적인 게임에 대한 규제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게임의 중독성이라는 게 4대 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성폭력, 범죄 예방 부분, 또 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다음에 불량식품 방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규제를 좀 어느 정도의 합리한 부분을 놓고 자, 우리는 그러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주 이 규제로 인해서 역발상으로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웹보드가 아닌 롤플레잉 게임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멘토. 네. 현재 NHN 엔터테인먼트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웹보드 쪽에 고스톱, 뭐 포커 이쪽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게 한 게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되면 두 가지 패턴들이더라고요. 분리 상장됐을 때 한쪽의 종목이 먼저 시세를 분출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한 종목이 시세를 바닥을 찍고 있다가 얘가 좀 꺾일 때 돌아나가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제 PC게임이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모두 안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PC게임이, 매출, 웹보드 매출 감소하고, 신규 게임 쪽에, 신규 게임이 이제 부재한 상태에서 매출 감소됐던 부분이 PC게임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신작 출시가 좀 지연됐던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4분기에는 신작이 나왔다는 거죠.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이 나와서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를 막연한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신규 상장돼 가지고 10만 원을 한 번 깬 게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한번 나타났었죠. 99,500원 정도 한번 깼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그 정도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뭐 당장은 아니라고 그래도 결국은 아마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쪽 애들이 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 전체적인 어떤 게임 중독법이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서의 어떤 역발상보다는 그냥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실적적인 측면을 좀 집계를 해본다면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웹보드 부분의 규제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역할을 봅니다. 근데 네오이즈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제에 해당되는 업체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나무로 멘토 우리가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바둑 좋아하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를 이제 설명하자면은요, 제가 뽑은 이유는요, 첫 번째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주요 게임 업체 상반기 실적에서 지금 4위권으로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 크러싱 파이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거요, 한 75,000원대 하던 주식이거든요. 지금 15,000원까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이번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온 것 뿐만이 아니라,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출 비중이 65%예요. 굉장히 수출 규모가 좋아지고 있다. 일본 통해서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와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픽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규제보다는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중독성의 논란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웹보드 규제법 통과되었다라는데 해법 가능성 얘기를 좀 점쳐봤는데요.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규제보다는 보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빠르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예방책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단 이 속에서도 해법은 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실적 과시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김용준 멘토 또는 이렇게 분할 상장할 경우에 흐름을 체크해보니 나의 노하우를 보니까 NHN 엔터테인먼트가 현재의 매력 부분 신작과 함께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나무는 멘토 역시 네오이즈 게임즈 현재의 시장 점유율 위치를 놓고 보면서 매력적인 가격대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멘토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샘플러스 가족분들과 함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도 바로 출발해보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동국 SNC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는 멘토 현대 로템 역시 게임주는 없었습니다. 상당히 위치상 중요한 자리에 종목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나무는 멘토 네. 현대 로템 신규 상장 이제 얼마 전에 됐죠? 그렇습니다.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주식인데요. 제가 현대로템 좀 압니다. 왜? 이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현대 전공 출신이기 네네. 때문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로템 다 우리 이제 철도 차량 사업부였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데 좀 아니까 느낌도 알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기 좋은 타이밍이 네, 아니겠나 느낌 싶습니다. 아니까, 네. 네, 어떤 회사냐면요, 국내 유일의 일단 종합철도 차량 제작업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 그리고 우리 KTX 대부분의 차량은 전부 다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플랜트 사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제철 등의 플랜트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중기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은요,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개선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실적 지표를 보면은요. 지금 주당 순자산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외국에서의 수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라시아 철도 관련돼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신주기 때문에 하나 아직까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기관이 매수할지 외국인이 매수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비교를 갖다가 대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비교 대상으로 찾을 수 있냐면 가장 유사한 종목이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이제 27,500원인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나오고요. 퍼가 33이고 EPS가 한 PBR이 3.85 정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니까요, 얼마가 나오냐면 비뇨가격기업 한국항공우주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56,280원 정도의 가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이 항공우주에 비해서는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을 35,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5,500원에 네. 매수를 할 것이고요. 1차 목표는요, 아주 높게 잡겠습니다. 5만원 잡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 가까운 목표치를 한번 세워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좀 오래된 기업 같으면 가능성이 좀 희박할 건데요. 지금 신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달리면은 5만원까지도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매 가격은 32,500원. 32,500원 가격은 차트를 통해서 꼭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신주 투자하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면은요. 신주는요, 상장 한 날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은요, 안 보셔야 됩니다. 저가를 깨고 내려가서 종가로 마감되는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이날은 양봉으로 다시 살려놓는 모습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음봉으로 깨는 날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를 하자. 그 외의 경우는 계속해서 한번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매매 팁까지 좀 알려주셨고요. 적정 주가를 가지고 현재 현대로템 위치, 매력적인 구간
차량의 강점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국 SNC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보면은 이제 큰 타워 위에서 이제 뭔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예, 동국 SNC가 하는 거는 뭐냐면 윈타워라고 그래갖고, 바닥에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발전의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고요. 사실 뭐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는 두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네. 태웅이죠. 네. 태웅이 가장 대표적인 풍력 발전주이고요. 그거에 거의 버금가는 종목이 이제 동국 SNC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국 SNC를 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럼 과연 풍력 발전 쪽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쪽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모든 쪽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결국 유럽이 안 좋았을 때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유럽이 안 좋았을 때 왜 안 좋았냐면 사실 이제 에너지 싸움에서 어떤 신재생 쪽에 어떤 축을 갖고 있던 쪽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갔던 쪽이 이제 유럽인데 유럽들이 전면적인 투자를 보류 내지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좀 안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향후 성장의 어떤 먹거리로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결정타를 준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일본의 원전의 문제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풍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좀 많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풍력에 대한 대규모 어떤 발전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체의 바람 양만 갖고는 발전 단계를 발전소를 좀 짓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해상 발전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해상 발전 쪽에 가더라도 규모는 좀 작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떤 부분도 다 이제 성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발표했던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규모가 좀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14년도 가이던스가 대충 제공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내년에 50% 정도가 증가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보다 90% 정도 증가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100%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 측면에서는 최소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내년에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매매 전략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선으로 봤었을 때는 4,000원을 깨면, 4,2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사실은. 4,200원을 깨면 안 되고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 자리를 꼭 깨고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조금 밑으로 내려잡았습니다. 3,900원. 3,900원 정도로 잡아서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끌고 간다. 매수 가격은 현재 바로 진행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기준이 4,520원에 그대로 편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3,900원,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4,52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주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앞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정도를 돌파를 한다면 목표가를 6,000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가 6,000원 정도. 그리고 일단 실적이 진행되고 이러는 부분에 따라서 향후 목표가 수정을 좀 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동국 SNC 이제 풍력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최근에 이런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들, 그런 대체 에너지들요. 예. 내년에도 산업 자체가 계속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요. 사실 이제 시작도 안 했죠. 신재생적으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셨거든요. 예,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시작을 하는 원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재생 쪽에서 가장 많은 투자라는 것은 유럽 쪽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게 이제 유럽 쪽이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투자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풍력, 태양광, 뭐 기타 등등 이쪽에 관련된 모든 쪽은 가장 큰 어떤 흐름을 좀 잡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주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정리를 해보면요. 2014년도 키워드는 그린
그린 에너지, 뭐 신성장, 뭐 이런 쪽이 다시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내년에 키워드를 그린 에너지 쪽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 장세에 이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얘기도 좀 해줬고요. 김용준 멘토의 동국 에센시 얘기, 풍력 관련된 얘기했고요. 나무로 멘토의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주 상장됐을 때 매매 기법으로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멘토링하자고 수익 많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요. 고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네, 나홀로 있는 전당에 있죠. 전당에, 명예전당에 계시는 우리 예각기법의 달인 각생불사 예각기법의 예병군 멘토가 잠시 뒤 밤 10시부터 생방송을 온라인 공개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plus.cntv.co.5 KR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로 멘토 화요일에 신사분들이셨죠. 역시 든든합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